사실 이슈엔 현장에서 저희가 뭐 증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증시가 워낙 약세장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근에는 좀 자주 짚어드리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황 그리고 저희들이 특화된 정보들 IPO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큰 손들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역시 오늘도 이민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시장 전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네. G2 불안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북 리스크까지 터지고 있습니다. 네네. 낙폭도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네네. 오늘은 조금 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힘이 없어요. 네,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이제 이 금요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1850선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이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수세로 1860선대까지 올라섰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지난 5일 이후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, 한국전력,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이제 곧바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그 3.8%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최대 제가 확인한 바로는 7% 이상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거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도 역시 다시 반등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코스닥 상해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거는 그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원래 시가총액 1위를 그 5개월 동안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다음 카카오가 다시 1위를 차지를 했고요. 예. 현재 그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7조 4천억 원, 5천억 원 정도로 셀트리온과 지금 시총이 한 3천억 원 정도 앞서가 있고요.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대외 환경 같은 경우가 지금 불안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반등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참 보면 씁쓸해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위가 좀 많이 올라서 막 1위 탈환하고 그래야 우리도 보는 사람도 재밌을 맞습니다. 텐데 누가 덜 떨어지느냐로 막 순위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네네. 역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국 증시도 현재 6%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민재 기자와는 사실 IPO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실제로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들도 상장하는 기업들도 계속 있고요. 그런데 네네. 시기가 좀 안 좋아요. 않죠. 예, 네네.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던 종목들마저 막 좀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사실 AJ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최종근 기자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네. 마무리 막판은 그래도 지난주에 그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네. 전체적으로 시초가가 공모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 웹스가 있던데요. 과연 이 종목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네요. 일단은 코스닥 첫날 역시 지금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역시나 그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IPO도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요. 그래도 다행히도 시초가는 이제 공모가인 7,200원과 비교했을 때 한 58% 오른 11,400원에 형성이 됐고요. 장 초반에는 그래도 IPO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9.65%까지 올랐지만 역시나 차익 실현 그리고 장의 어떤 불안 때문에 다시 이제 15% 이상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시가총액은 600억 원 수준이고 그 이재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분이 한 280만 주로 그 42%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지분 가치는 역시나 한 280억 원에 달하고요. 그리고 지금 자프코 펀드 쪽에서 지금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48만 주 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워낙 순식간에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웹스 상장을 하면 대표가 나와서 한국거래소에서 북을 치잖아요. 네네. 제가 봤던 대표 중에서 가장 힘차게 북을 쳤던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고 어떤 대표가 이끌고 있는지도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네네. 웹스 어떤 회사인가요? 일단 웹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명이 WAPS인데 예. 이제 여기서 W와 이제 그 P가 우드하고 플라스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아. 말 그대로 이제
나무와 그런 플라스틱이라는 그 두 가지 성분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일종의 신소재. 그리고 네. 이제 뭐 나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합성을 해서 신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뭐 건축 외장재라든지 뭐 자동차 내장재 그리고 골프공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청주 공장에 직접 좀 방문을 해봤는데 예. 일단은 뭐 청주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구에 굉장히 유명한 그 나무 조각품이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리고 또 건물 외벽 역시 그 이 웹스에서 쓰이고 있는 목재를 이용해서 그 만들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주로 이제 보면은 나무 플라스틱 융합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 웹스 이재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를 일단은 기존의 목재 같은 경우에 그 건물 외장재로 요즘에 뭐 좀 미관 차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태양이나 습기,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지금 대체재로서 많은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좀 나무 질감을 살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그 합성 소재만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강도를 늘리기 위해서 안에다가 금속을 넣고 그 위에 이제 코팅을 이 소재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지금은 그 강도도 굉장히 좋고 그 나무 질감까지 가진 그런 어떤 그 외장재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인하대 등과 기술 협약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소재 원천 기술을 그 마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좀 우려할 점은 뭐냐면 매출의 70% 정도가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건축이나 자동차가 최근에 그렇게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좀 매출의 성장성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재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나 건축도 굉장히 매출화가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3억 원, 3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7% 그리고 7%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이재춘 대표도 좀 회사의 어떤 강점을 굉장히 좀 많이 알리고 싶어 했는데요. 이 예. 부분 좀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. 네.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해서 진입 장벽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품목에만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가장 핵심은 R&D에서 나오고 거기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약 15년 동안 만들어낸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의 축적력 그런 부분에 있더라고요. 예,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웹스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. 뭐 전반적으로 뭐 웹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뭐 하락세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네.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나와 같은 개인 투자자면서도 큰 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할까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요. 우리가 네네. 큰 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 상황이 좀 어떤가요?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공시를 통해서 활발하게 좀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 손명환 세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에스폴리텍이라는 그 주식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 수가 109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지난 10월에 이제 한 81만 주를 2,100원에 샀고 그리고 나머지를 한 1,900원에 샀는데 그 지난 21일 그 에스폴리텍의 종가가 1,140원입니다. 그러니까 취득 단가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그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취득 단가보다는 낮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에스코넥, 멜파스 등 그 손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그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손마저도 지금 그 주식의 어떤 출렁임에 패닉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하지만 그 뭐 다른 뭐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가진 주식들이 지분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우려감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큰 손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?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지분 가치가 떨어질 때 손 대표도 그렇고 모든 지금 큰 손들이 주식을 오히려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예. 일단 뭐 대표적으로 그 손명환 세광 대표 같은 경우에도 21일에 그 동원금속 주식을 43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공시를 했고 그리고 그 성호전자 주식도 지금 30만 주를 주당 1,020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앞서 손 대표는 LB세미콘과 남선알미늄도 5%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이제 지분 공시를 낸 상황이거든요. 예. 손 대표가 당시 그 LB세미콘과 남선알미늄을 이제 샀을 때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 단순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더 산 것이다. 그리고 기존에 4% 넘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
그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5% 이상 공시를 하게 된 것이고, 그리고 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압구정 교주로 유명한 조문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방림 지분을 그 5% 이상 지분 공시를 했을 때도 주가가 최근 싸졌기 때문에 더 샀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오히려 그 큰 손들은 본인이 주가가 싸지면 오히려 더 이제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전반적으로 현재 큰 손들이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.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전에 중국 증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현재 7% 이상, 이제 8%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. 당연히 3,500선은 오늘 깨졌고, 지지선으로 불렸었던 3,200에서 3,300선도 현재 3,200선도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. 낙폭이 커지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가면서까지 과연 어디까지 이 바닥권이 형성이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에 따른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해